자, 이번 시간에는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배울 겁니다. 자, 사실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번 2단원은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안 나온다면 왠지 율령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율령이 제일 쉽거든. 하여튼 또 모를 일이야. 하여튼 근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율령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왔어요. 14년에서는 유학과 율령이 나왔고 15년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 체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16학년도에서는 당의 율령만, 그 다음에 17학년도에서는 조용조 제도가 나왔었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틀리면 귓방망이 존내 쳐맞고 진짜 그냥 한숨 나오는 동네야.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왜냐면 뭔가 복잡하긴 한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우리가 배우는 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편이고, 사실 그렇게 큰 이렇게 불교, 다음 시간에 배울 불교처럼 진짜 총 맞은 것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다 맞는다고 가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율령 체제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진나라의 법률과 한나라의 법률에서 시작을 해. 진나라는 법가적 원리를 주도했어. 법가적 원리를. 자, 그래서 굉장히 법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바로 형벌을 주게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반대로 유가적 한나라는 법가가 아니라 동중서 이후로 유가의 원리를 채택을 했잖아. 유가에서는 나 파란색으로 고쳤는데 젠장. 유가에서 유가적 원리를 채택을 했고, 또 유가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저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교화해서 저 사람이 직접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도덕적 자발성을 중심으로 가게 되지. 즉, 그래서 유가에서는 형벌이 발달하지 않고 행정이 발달하게 되는데, 왜 행정이 발달하게 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교화시킬 것인가. 즉,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미국에서 마약 사범은 걸리면 일단 벌 받는 건 벌 받는 건데, 그걸 떠나서 마약 퇴치를 위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몇십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사소한 마약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발달하게 돼. 그래서 이 형벌과 행정이 바로 어떻게 발달하게 되면 한나라 이후에 5호 16국의 어떠한 위진남북조 시대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율, 령, 격, 식이라는 게 발달하게 된다. 여기 율, 령,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격하고 식은 격과 식이 발달하게 된다. 자, 그럼 율은 뭐냐? 율은 바로 우리가 진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어떠한 형법이다. 율에 있는 이 형법, 태는 그냥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 장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돈은 왜 이렇게 문신을 파는 거라 그랬지? 이 새끼 죄인입니다, 이 새끼 성폭행범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신 파고 유배 보내고 사형시키는 거야. 또 여기에는 단순히 법가적 원리가 아니라 유교적인 원리도 들어가 있어. 즉, 주인이 노예를 때렸을 때보다 노예가 주인을 때렸을 때 훨씬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아들을 때렸을 때보다 아들이 아빠를 때렸을 때, 즉 연소자가 연장자를 때렸을 때 더 큰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떠한 유교적 원리가 들어가 있고, 또 령을 볼까?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긴 했지만 이 통치기구는 당나라의 통치기구지. 자, 중앙에 삼성 육부를 두고 지방에 군현제에서 군이 주로만 변한 주현제가 발동되었어. 군현제와 주현제는 차이 없어. 이름만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앙 통치기구와 지방 통치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를 뽑기 위해서 뭘 뽑았다? 관리 등용하는 과거제를 실시했고, 또 그치? 그 다음에 경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 요 세 가지를 같이 실시했다. 이것이 바로 령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격과 식은 사실 격은 뭐라 그랬지 내가? 그렇지, 품격, 인격, 어떠한 레벨을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실 격하고 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격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관복 색깔 맞추는 그런 거 알지? 이렇게 높은 사람은 빨간 거 있고, 그 밑에 사람은 파란 거 있고, 그 밑에 사람은 초록색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격을 맞춘다든지, 또 식은 어떤 제사나 행사나 예배나 이렇게 그런 어떠한 활동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세부의 규칙을 논할 것인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식인데, 자, 큰 필요 없고 율과 영만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율령이 완성된 율령이 전파가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각 나라별로 전통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수용을 한단 말이야.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든지 다 가져갔는데 이름만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별적 수용을 해. 자, 그러면 그 사례를 몇 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우선 당나라 거부터 한번 볼까? 당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당나라가 메인이니까. 당나라는, 자, 여기서 내가 선을 안 그려놨지. 선을 선생님하고 같이 그려보자. 자, 황제, 그리고 황제 밑에 중서성, 황서성, 문화성이 있어. 야, 이거 마우스로 그리는 거니까 좀 개판이어도 이해해라. 그리고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명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자,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럼 설명을 해볼까? 자, 중앙제도는 3성 6부야. 3개의 성과 6개의 부가 있는 거지. 2호, 예병, 형, 공으로. 자, 중서성은 뭐 하는 데냐면 바로 자, 중서성은 정책을 기초하고 수립하는 곳이야. 우리로 얘기하자면 국회와 마찬가지지. 또 문화성은 뭐 하는 데냐면 그 중서성이 기초하고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이야. 이것을 과연 해도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상서성, 자, 중서성의 대장인 중서령과 상서성의 대장인 상서령, 그리고 문화성의 대장인 문화시중과 황제, 그 밑에 따까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회의를 해서 그래,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상서성에선 그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야. 자, 통과된 법안이 만약에 2부에 대한 권한, 2부에 대한 법령이다. 그럼 2부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 병사에 관련한 거라 병부에 가게 된다. 그럼 병부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2부부터 간단하게 뭘 하는 곳인지 설명해보면, 자, 2부는 우선 사람을 쓰는 곳이야. 사람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2부는 사람을 쓰는 곳이고, 호부는 그 다음에 재정을 논하는 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호부는 재정. 예부는 예의를 지켜야 될 때가 뭐가 있지? 그렇지, 다른 나라의 수장을 만난다거나 또는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예부는 외교와 교육을 담당해. 자, 그럼 병부는 뭐를 담당할까? 그렇지, 군사, 병사를 담당하겠지. 군대를 움직이는 거. 형부는 형벌. 그렇지, 죄 지은 사람을 벌하고. 공부는 공돌이들. 기관시설 설치하는 거야. 공돌이 공사하는 데야. 공사하는 데. 노가다 뛰는 데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3성 6부입니다. 사실 세계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딱 이 3성 6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따라오는 것들은 알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한반도에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좀 보자. 좀 내릴까? 좀 내리자. 자, 한반도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보는데, 자, 한반도에서도 분명 율령이 반포된 적이 있어. 언제? 삼국시대 때. 백제는 고이왕, 고구려 때는 후후리왕, 그런데 신라에는 법흥왕까지. 그런데 이 율령은 당나라의 율령이 아니겠지. 그치? 왜냐면 백제, 고구려, 신라보다 훨씬 나중에 세워진 게 당나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율령이 아니고 이것은 중국의 율령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변형시켜서 적용시킨 거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율령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가져오지 않았어. 통일신라 때는 중앙은 13부와 사정부를 두고 다스렸고 지방은 9년제가 아니라 구주 5소경을 놓고 다스렸어.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번씩 보고 지나가면 되고 한국사에서도 배우는 부분이니까 패스할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발해가 되겠죠. 자, 발해도 기본적으로 우선 선부터 그려보자. 중대성과 정당성과 선조성은 왕 직속이야. 그치? 그리고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 충부, 인부, 의부는 좌사정 후속. 그치? 지부, 예부, 신부는 우사정 후속이야. 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보자. 아까 당나라에서 중서성이 뭐 하는 데라 그랬지? 정책을 기초하고 수립하는 데라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대성이 정책을 기초하고 수립하는 곳이야. 위에 있는 당나라의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하고 중대성, 정다성, 황조성은 하는 짓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선조성은 뭐 하겠어? 그렇지, 심의하는 곳이고, 정당성은 이렇게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바로 아래에 있는 육부에다가 하달해주는, 즉 실행하는 곳이겠지.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는 게 특이한 점이야. 좌사정과 우사정이 나오면 바로 이것은 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발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충부는 뭐겠어?
그렇지, 인사. 인부는 재정. 의부는 그렇지, 외교와 교육. 지부는 병사. 예부는 그렇지, 형벌. 신부는 공돌이. 그렇게 보면 돼. 자, 지방은 역시 주현재로 구성이 되었다. 당나라와 같아. 내려갈까? 자, 일본이 조금 그지 같습니다. 자, 일본도 먼저 선부터 그려볼게. 일왕 밑에 태정관과 신기관이 있어. 근데 탄정대와 오위부 얘네까지 다 일왕 밑에 직속이야. 또 태정관 밑에는 좌변관과 우변관이 있는데 이것은 발해와 비슷하지. 좌변관 밑에는 중무, 식부, 치부, 민부의 4개의 부가 있고, 우변관 밑에는 병부, 형부, 대장, 국내성의 또 4개의 부. 아니, 부가 아니지. 4개의 성과 4개의 성. 즉 총합해서 8성이 있어. 자, 태정관은 정치에 관련된 모든 걸 보는 것이 바로 태정관이야. 신기관은 일왕은, 내가 여기선 일왕이라고 썼지만 일왕은, 천왕은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신이었단 말이야. 그치? 제사에 관련된 문제였어. 제사에. 탄정대는 감찰이야, 감찰.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거고, 오위부는 일왕 직속의 친위대, 군대였어, 군대. 자, 좌변관과 우변관은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보이는 이 발해의 개념과 똑같아. 그냥 단순히 밑에 4개씩의 부를 놓고 그들을 관리하는 거고. 자, 중무성은 조서를 작성하는 곳이야. 조서가 뭐냐면 어떠한 왕에게 올려지는 문서 같은 걸 작성하는 곳이고, 식부성은 인사와 학교, 이부와 예부에서 나오는 그 교육이 합쳐진 거지. 치부성은 의례와 외교, 민부성은 조세를 걷어. 병부성은 당연히 분사를 맡겠고, 형부성은 형벌을 맡겠지. 대장성은 여기서는 조세를 걷는다면 여기선 재정, 즉 조세를 쓰는 목적이야. 그리고 국내성은 이 일왕 가족을 관리하는 궁 내부의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야. 사실 얘들아, 태정관, 신기관, 탄정대, 오위부, 좌변관, 우변관, 중무, 식부, 치부, 민부, 병부, 형부, 대장, 국내성을 그냥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일본의 2관 8성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하나하나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다만 8성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기 중대 정당 선조처럼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을 국회와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3개로 나눈 게 아니고, 중대성과 선조성은 국회 일이고 정당성은 행정부 일이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여기서는 뭘로 만든 거야? 바로 태정관으로 만들고, 신기관은 제사만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2관 8성, 여기서는 약간 일본의 독자성을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아까 발해도 마찬가지로 삼성육부의 명칭이 전혀 다르고, 그치? 보여? 그 다음에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이원적 통제를 나누고 또 유교적인 이름을 붙였다는 거에서 이건 또 발해의 발해의 독자성을 볼 수 있는 점이지.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당나라의 관리 등용제는 과거제야, 과거제. 수나라 때는 선거제였지, 과거제. 다만 당나라의 과거제도와 송나라의 과거제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랬지. 근데 우리 영상에서는 송나라 때 가서 당나라 과거제가 달라진 점을 좀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당나라의 과거제에서는 딱 한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신, 언, 서, 판이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자, 신언서판이 뭐라 그랬지? 신, 생긴 것을 보고, 언, 말하는 것을 보고, 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판, 판단력을 보겠다. 근데 여기에 신이 들어가 있어. 즉, 이 시대는 아직까지 귀족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귀족들 중에서 말 잘하는 놈, 똑똑한 놈, 그런 놈을 한번 뽑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벽히 평민들한테도 똑같은 기회의 균등의 문이 열리는 건 바로 송나라의 과거제야. 아직까지는 과거제는 과거제지만, 물론 이 과거제에서도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는 되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귀족 우대의 형태가 남아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 과거제는 통일신라로 넘어오면 뭐가 될까? 그렇지, 바로 독서상품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 독서상품과는 하층 관료만을 뽑는 이유는
과거였어. 왜냐면 신라의 최고 관직인 뭐 이벌찬, 이찬, 대하찬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골이어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의 영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과거제 효과가 신라에서는 좀 미미했어. 자, 그리고 일본은 원래 야마타 이국 때부터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던 국가이니만큼 굉장히 지방 세력이 강력했던 국가야. 지방 세력이 강력했던 국가고, 지방 세력이 강력했다는 얘기는 중앙의 관료를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금수저들이 득세하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제로는 하급 관료만 뽑았다? 이런 말도 다 틀렸어.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과거제가 시행된 적이 없어. 일본은 대체적으로 야마토 정권 시대 이후를 제외하면 이후로는 거의 무인들이 득세를 했던 시대야. 뭐 막분이 뭐 전국시대니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치주의가 아니고 거의 무력주의에 가까운 일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가 실시된 적이 없거든. 진짜 방금 말했듯이 어떤 선지가 나오냐면 지방 세력이 강해서,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과거제로는 하급 관료만 뽑았다,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해. 일본에선 과거제가 절대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과거제가 시행 횟수가 적고 선발행은 적어. 베트남은 시행은 했어. 시행은. 하지만 당나라처럼 이렇게 수많은 인력 또는 송나라처럼 많은 인력을 뽑진 않았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과거제의 과목이었던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좀 봅시다. 당나라는 국자감이야. 발해부터 먼저 갈게. 발해는 주자감이거든. 당나라 국자감과 발해 주자감을 서로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나온다. 발해의 국립교육기관이 바로 주자감이었다. 당나라의 국립교육기관은 당나라의 국립교육기관은 주자감이었다. 발해의 국립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선지를 섞어서 많이 나오게 되고. 자, 그 외에는 한 번씩 보면 돼. 고구려에서는 태학, 백제에서는 오경박사가 되겠지.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학을 세워서 유교를 가르쳤고, 대학료도 있어. 일본엔 대학료. 베트남에선 문묘인데, 문묘가 뭐냐면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 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왕의 위패를 모신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종묘라고 하잖아.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고, 우리나라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서원에서 역시 유학교육도 가르쳐졌어. 학교는 사실 응호왕조 뒤쪽으로 나오는 리왕조, 쩐왕조에서 국자감과 국학원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때 넘어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 자, 그리고 경제제도를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경제제도는 우선 먼저 균전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얘들아, 국가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노예가 많은 편이 좋을까? 자유민이 많은 편이 좋을까? 당연히 자유민이 많은 편이 좋아. 왜냐면 노예는 세금도 바치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아.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기르는 개야. 그냥 애완동물이란 말이야. 너희 개를 기르면 너희가 세금을 낼 때 개도 세금 같이 내니? 그렇지 않잖아. 그런 수준인 거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자유민이 많아야 확실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걷고 일도 시키고 병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 근데 너무나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민이 되고, 자,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볼까? 당나라가 맨 처음 균전제를 도입한 국가가 아니야. 균전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북이야, 북이. 근데 북이 이전에 뭐였지? 5호 16국이었잖아. 그치? 5호 16국을 통일한, 화북지역에서 통일한 게 바로 북이인데, 자, 그럼 잘 들어봐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정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돌아다녀. 또 돌아다니면서 거린걸식하고 이렇게 빌어먹고 산단 말이야. 그런 걸 본 북이의 효문제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애들한테 내 땅을 나눠주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병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자 해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가 바로 균전제야. 그리고 땅을 나눠준 만큼, 자, 그럼 여기 밑에도 표시해보자. 국가가 농민에게 뭐를 준다? 토지를 주는 거야. 땅을. 그냥 글자로 쓸게. 자,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균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토지를 준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조용조는 뭐냐면 세금을 바치는 거야. 자, 땅을 받았으니 땅에서 일하고 그 소출을 가진 거 가지고 자기가 얼마 먹고 또 얼마는 나라에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세금 제도인 조용조야. 자, 근데 조는 뭐냐면 일반 세금이야. 용은
내가 직접 가서 어디서 일을 해주는 거야. 성벽을 짓는다든지 댐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의 부역을 해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조는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산에 사는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다 바치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고래를 잡아다 바치고 뭐 이런 거 특산물을 갖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병제는 사실 세계사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지만 부병제는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뭐냐면 병농 일치의 군역 제도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땅을 줬고 세금도 바치지만 또 얼마간의 군역도 지라고 한단 말이야. 가서 군대를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농한기에 군대 훈련을 받아. 농사를 안 지을 때 있잖아. 한겨울에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지. 농사를 안 지을 때 군대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났을 때 군대에 징집돼서 군대에서 싸우는, 즉 병사와 농민이 하나 되는 병농 일치의 군역 제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에서는 또 통일신라 경제 관련해서는 딱 하나 민정문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민정문서는 한국사에서 중요하게 배웠지? 사료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자, 율령의 영향을 받았지만 변용된 경우, 즉 동아시아 문화 전파에 있어서 율령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 봐봐. 발해의 삼성육부나 일본의 이관팔성은 전부 어떤 중앙제도의 영향을 받았고, 통일신라의 독서선풍가는 인재선발제도, 관리등용제도인 과거제의 영향을 받았어. 반대로 신라의 골품제는 완전히 신라에만 있는 신기한 제도고, 일본의 시성제도 설명했지? 중앙에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강력한 호족들에게 뭘 줬다? 성을 주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제도. 그냥 성을 준 제도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시성제도 이것도 완전히 일본에만 있는 거지. 그리고 고려의 도병마사, 필요한 경우. 도병마사 내가 설명했었나? 기억나? 도병마사가 뭐라 그랬어? 기억 안 나지? 간단하게 배워보자. 자, 만약에 전쟁이 났어. 아니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완벽히 2호 예병 현공으로 완벽히 나눠지는 일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조금씩 걸쳐 있단 말이야. 예컨대 학교 하나를 세운다고 해보자. 자, 학교 하나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는 거 담당은 누구겠어? 일단 예부야. 예부가 맞잖아. 예부가 교육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학교에 교장을 임명하고 학교에 어떠한 선생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누구에겠어? 국립학교라면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건데 이부에게 영향이 있겠지. 그리고 또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치? 그럼 어디에 이유가 있는 거야? 호부에도 재정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공부에도 영향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개의 부서가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필요한 부서들의 인원을 불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도병마사라는 기관에서. 근데 도병마사는 국가 외적인 임무에 집중이 되었다면 또 식목도감은 국가 내적인 임무에 집중이 되었다고 보면 돼.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제도로 비변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가 아니고 동아시아사이기 때문에 그냥 독자성 발휘된 경우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정도만 기억해주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율령에 관한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